안녕하세요. 과학적인 시각으로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닥터 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탄생과 영혼의 존재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생이나 전생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저승을 거쳐서 새로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들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기는 이미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데 정작 그 몸에 들어갈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즉, 이미 태어난 아기의 몸에 나중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이른바 육체를 빌려 다시 태어나는 아주 희귀하고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중국 내륙 깊은 곳에서 벌어진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제 사례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97년 12월 중국 광시성의 디링이라는 작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 한 부부가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샤오춘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탄생은 큰 기쁨이어야 했지만 샤오춘의 부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기쁨보다는 걱정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오춘은 다른 신생아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가 고프면 젖을 찾고 잠도 자고 배설도 하는 생물학적인 기능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느낀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눈을 맞추려고 해도 아이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 엄마와 시선을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얼르고 달래도 얼굴에는 단 하나의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외부 자극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뇌 발달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조차도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생후 9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샤오춘의 엄마는 아이의 변화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90일 동안 반응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눈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까르르 웃기도 하고 엄마가 부르면 쳐다보기도 하는 등 갑자기 아주 정상적이고 활발한 아기로 돌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아이가 그저 발달이 조금 늦었을 뿐이구나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샤오춘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2살 무렵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이 일이 단순한 발달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2살 배기 아이가 입을 열었는데 뱉은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전생은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우씨예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씨라는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의 친구가 맞긴 했지만 그가 사망한 시점 때문이었습니다. 우씨는 샤오춘이 태어나고 나서 83일이 지난 뒤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미 샤오춘이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그때 우씨는 살아서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이미 태어난 아기에게 환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샤오춘은 가족들의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씨가 사망하기 전후의 디테일한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샤오춘의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오직 죽은 우씨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샤오춘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우씨였던 전생의 그날 오전에는 이웃집에 밭가리를 돕기 위해 소를 몰고 나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오후 2시쯤 되자 도움을 받은 이웃이 고맙다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술을 곁들였는데 쌀로 빚은 술을 각자 한 근씩이나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이웃은 자신이 직접 담근 귀한 약술을 꺼내왔습니다. 샤오춘은 그 약술의 색깔이 붉은색이었다고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약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다니 고개가 툭 떨어졌고 그렇게 극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샤오춘의 가족들이 그 이웃을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밭을 갈았던 시간, 마신 술의 종류, 붉은색 약술,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정황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온 거니? 다른 집도 많잖아.
샤오추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전생에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취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죽었을 때도 할아버지가 와서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할아버지의 며느리인 엄마 뱃속으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샤오추는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 씨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장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관을 구하지 못해서 시신을 7일 동안이나 그냥 놔두어야 했죠. 그런데 당시 날씨가 더운 남쪽 지방이다 보니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된 우 씨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는데 살이 썩어가고 구더기가 생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혐오스러웠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영혼은 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고 곧장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샤오춘의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샤오춘의 몸으로 들어간 시점이 바로 샤오춘이 태어난 지 9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아이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온 그날과 정확히 인치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아이가 처음 3개월 동안 멍하게 있었던 건 그 몸 안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영혼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반응을 한 거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샤오추는 태어날 때 배에 쌀알 만한 작은 하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 씨의 영혼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생후 90일 이후부터 이 점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름 2cm 정도의 큰 반점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샤오춘이 말하기를 이건 전생에 내 시신이 7일 동안 방치되었을 때 구더기가 내 배를 물어서 생긴 상처예요. 그게 이 생에서 점으로 남은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생 연구 사례들을 보면 전생의 상처가 현생의 모반,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죽은 후에 시신이 훼손된 상처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정말 희귀한 사례입니다. 행동 패턴도 우 씨와 똑같았습니다. 우 씨는 생전에 술꼬래로 유명했는데 샤오춘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술 마시는 걸 보면 눈을 반짝이며 자기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나 예전에 술 많이 마셔봤어. 그 붉은색 술도 마셔봤단 말이야. 라며 우 씨가 죽기 직전에 마셨던 약술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물론 가족들은 아이에게 술을 줄 수 없으니 커서 마시라고 달랬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들의 모든 의심을 날려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샤오춘이 전생에 숨겨둔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엄마, 내 침대 밑에 돈을 묻어놨는데 그거 찾으러 가요. 엄마는 무슨 어린애 침대 밑에 돈이 있니? 라고 웃어 넘겼지만 샤오춘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말고 다리 건너편에 있는 그 집 말이에요. 내 전생집 침대 밑에요. 다리 건너편 집은 실제로 우 씨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엄마는 샤오춘을 데리고 우 씨의 딸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 폐가처럼 변한 집이었습니다. 샤오춘은 익숙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샤오춘은 크게 실망하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맞다. 여기 아궁이 옆에. 아이는 부엌 아궁이 주변의 벽돌을 가리켰습니다. 이 벽돌 밑에 돈이 있어요. 우 씨의 딸과 샤오춘의 엄마가 반신반의하며 벽돌을 드러내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정말로 돈 뭉치가 나왔습니다. 세어보니 40위안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몰랐던 비상금을 태어난 지 몇 년밖에 안 된 남의 집 아이가 찾아낸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샤오춘의 부모와 우 씨의 유가족들은 샤오춘이 우 씨의 환생이라는 것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걷는 자세부터 성격까지 우 씨와 판박이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워낙 강력해서 놀라셨을 텐데 두 번째 사례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1990년 6월 16일 후난성 핑양향에서 태어난 샤오레이라는 남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 역시 이미 태어난 아기에게 영혼이 들어온 경우인데 시간 관계가 아주 절묘합니다. 샤오레이는 6월 16일에 태어났는데 그의 전생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샤오레이가 태어난 지 이틀 뒤인 6월 18일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샤오레이가 3살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다가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진흙구덩이에 머리를 거꾸로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어른들이 빨리 발견해서 끄집어냈는데 이 사고가 일종의 충격요법이 되었는지 그 이후부터 아이가 전생의 기억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를 다치거나 뇌에 충격을 받은 뒤에 천재적인 능력이 생기는 서번트 증후군처럼 이 아이도 사고 충격으로 잠재되어 있던 전생의 기억 스위치가 켜진 것일까요? 샤오레이가 말하는 전생은 이렇습니다. 그는 26살의 젊은 미혼 청년이었고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일 때문에 이곳 핑양에 와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1990년 6월 17일 밤 10시쯤 친구 넷과 모여서 카드를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자 출출해진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기로 의기투합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좀 위험했는데 바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젊은 혈기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전기를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전선을 훔쳐와서 한쪽 끝에 갈고리를 달고 전봇대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를 고압선에 걸어 전기를 끌어오는 데 성공했고 그 전기로 물고기 한 마리를 감전시켜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압선에 걸어둔 갈고리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떨어진 전선을 들고 다시 전봇대로 올라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전봇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갈고리를 던져서 고압선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다른 한 손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의 반대쪽 끝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압 전류가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전봇대에서 떨어졌고 머리부터 논바닥 진흙에 처박혔습니다. 온 몸은 까맣게 타버렸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은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차가운 논바닥에 방치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현생의 아버지인 스젠이었습니다. 약 2시간 뒤인 6월 18일 새벽 2시, 야간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젠 씨와 동료들이 전선에 엉킨 채 죽어있는 청년을 발견한 겁니다. 스젠 씨는 대나무 장대로 조심스럽게 전선을 걷어내고 시신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이때 청년의 영혼이 비로소 불타버린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스젠 씨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고 그 길로 스젠 씨의 뒤를 따라 집까지 가게 됩니다. 영혼이 집에 도착해보니 방 안에 태어난 지 딱 이틀 된 갓난아기, 즉 샤오레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날이 밝자 사람들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기 위해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밧줄로 시신을 묶어 끌어올리고 화장터로 가져가 불태우는 모습까지 전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화장터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생의 기억은 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가족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샤오레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이틀 동안은 아주 순하고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감전사하고 영혼이 집으로 따라왔다는 바로 그날 밤, 갓난아기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한쪽 팔을 격렬하게 떨면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부모가 한두 시간을 달래도 멈추지 않았는데 나중에 샤오레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아, 그때 청년의 영혼이 아기 몸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충돌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샤오레이가 어릴 때 일종의 유체이탈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샤오레이가 가족들에게 마을의 누구누구 아저씨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니 그 시각에 사망한 게 맞았습니다. 아마도 샤오레이는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온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전생에 죽어서 영혼 상태로 돌아다녔던 경험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었던 걸까요? 샤오레이는 7, 8살이 되면서 전생의 기억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술에 잔뜩 취해서 친구에게 전생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는데 다음날 술이 깨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무의식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순수한 환생일까요? 아니면 다른 영혼이 산 사람의 몸을 차지하는 빙이나 도사일까요? 특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핑얀향이라는 지역은 아주 미스터리한 곳입니다. 2024년 통계로 인구가 약 7,800명인데 그중에서 나는 전생을 기억한다 라고 주장하는 재생인이 무려 110명이나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거짓말 탐지기도 써보고 뇌과학 기실로 검사도 해봤지만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었죠. 심리학자들은 부모의 암시나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샤오춘의 사례처럼 가족이 전혀 모르는 타인의 숨겨진 동을 찾아내는 건 심리학이나 암시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도 독특합니다. 3단 계단식 협곡으로 되어 있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꽉 막힌 분지 형태입니다. 게다가 재생인들은 전부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폐쇄적인 지형과 목조 건물의 특징이 영혼이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 사는 동족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늘, 땅, 사람, 물, 귀신의 5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걸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겠죠. 오늘은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영혼이 들어온 기존의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사례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유동적인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고승이 이미 태어난 아이의 몸을 빌려 환생한 사례와 함께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